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한 사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자 광주 시민들은 이에 대해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수선한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대체로 탄핵이 필요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란 동조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록도 남기지도 않고 수사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시민들을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윤 대통령의 뜻만 따르려 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본인이 안 따라갔잖아요. 국회에 다시 미루고. 이건 너무나 진짜 총리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잇따른 탄핵이 마땅하다면서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정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분들은 국민의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정당 해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될 수만 있으면 국민의 삶이 곤두박질 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정당이다. 연말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준비 중인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전남 지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도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 부역자들 처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는 여전히 6인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헌재의 무력화까지 시도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허탈하고 좀 배신감 이런 게 들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계획을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죠, 우라통. 휴유가 없잖아요, 내란죄는.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법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당국이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불출석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역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은 내일 여수와 순천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에 집회 참여와 자발적인 후원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체포 구속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젊은 엄마들이 응원하는 의미에서 붕어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몇십 잔씩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편 일부 시민들은 내일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2.3 내란으로 혼란스러운 연말, 대구 경북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상을 지키라며 시 공무원을 불침번 세우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오고 동상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 속에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념 촬영하는 어르신들 사이로 한 청년이 다가가더니 A4 용지 한 장을 동상 바닥에 붙입니다. 불법 계엄의 원조 박정희 당장 철거해라고 적혔습니다. 이내 고성이 오가고 험한 말도 나옵니다. 친구 만나러 대구에 온 청년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에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원조잖아요, 사실 이렇게 목 좋은데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모습은 사방에 설치된 CCTV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표지석에 비판글을 쓴 일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동상을 훼손할까 봐 감시하는 겁니다. 저녁 6시가 되면 3명이 한 조를 이룬 대구시 공무원들이 나와 보초를 섭니다. 차에 탄 채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동상을 지켜보는 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물을 지키는 게 시청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고 6억짜리 동상 하나 지키자고 날밤을 꼬박 새면서 불침범 보초를 서게 했는 지금이라도 홍준표 시장은 즉시 철회시켜야.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되면 시위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동상이 있는 영남대에선 동문회장이 별안간 집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지난달 영남대 민주동문회가 교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게 이유가 됐습니다. 계란과 밀가루를 뿌리고 동상을 천막으로 덮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경찰은 기자회견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고 보고 동문회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것을 불법 집회로 마치 소설 쓰듯이 만들어서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를 기자회견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문들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구시청 앞에선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연일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시민들은 계엄을 4번 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함께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등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미국으로 떠난 걸로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연 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과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올해 창사 60주년을 맞은 광주 MBC는 방송으로 맺어진 인연의 주인공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주 MBC 6대 사장을 지내며 월산동 신사옥 시대,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 창설 등 회사의 굵직한 역사를 함께했던 김포천 광주 MBC 전 사장을 임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호남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 개국이자 광주 MBC가 첫 전파를 쏘아 올렸던 1964년. 성대하게 열렸던 개국 기념식의 연출자는 당시 서울 본사 PD로 재직하고 있던 김포천 전 사장이었습니다. 공연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연출자로서 이끌고 왔었어요. 체육관 무대에서 그대로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육관에 꽉 찼던 그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박수를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주 MBC와의 인연은 20여 년 뒤 더 특별하게 맺어졌습니다. 새 출발의 신호탄을 알린 월산동 사옥 신축 무렵 광주 MBC 6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광주 MBC의 과제는 5.18 당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천 사장은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89년 2월에
광주 MBC로 와가지고 3월 말께인데 무등산을 올라갔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무등산 등반 길가에 나무들이 전부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참 무등산이 많이 아프구나. 상처가 있구나. 무등산은 다시 살려내야 할 소중한 생명이자 광주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시 김포천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35년 동안 지역사회 최대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응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냈습니다.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의 하나의 의미,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그 나무 뿌리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하고 또 새 날리는 행사도 하고 거기서 그림 그리기 대회, 무슨 글짓기 대회 많이 했습니다. 이후 1995년까지 사장으로 재임하며 광주의 대표 언론으로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던 노력은 이제 애틋한 추억이 됐습니다. 광주 MBC는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죠. 그리운 곳이지요. 만나면 좋은 친구. 역사의 아픔이 아물지 않았던 시절을 딛고 시민들과 함께 다시 선 광주 MBC는 그 자체로 지역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그 무등산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그 빛고울 광주의 새로운 빛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광주 MBC는 광주의 발광체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풀은 그저 생명력이 강한 잡초 정도로 인식돼 왔는데요. 사실은 땅을 살리고 꿀벌을 지키는 효자식물이라고 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드넓은 저수지 제방 비탈면 한겨울인데도 초록잎이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화이트 더치 클로버, 우리네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토끼풀입니다. 발에 밟히고 줄기가 끊어져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질긴 생명력 탓에 야생 잡초로 치부되곤 했지만 사실은 지력을 높이고 또 꿀벌을 불러들이는 효자식물입니다. 토끼뿔의 뿌리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 땅 속에 고정하는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줘도 자생적으로 비료를 자가 공급하면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제초제를 뿌리고 예초 작업을 해야 하는 잔디와 달리 토끼풀이 자라는 토양은 질소가 풍성해 다른 식물은 물론 지렁이, 달팽이와 같은 미생물이 자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서 관상 용도로도 잔디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력을 높여 윤작에 도움을 준다는 이 토끼풀은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게 자랍니다. 특히 토끼풀의 흰 꽃은 꿀을 딸 수 있는 대표적인 밀원식물. 기후변화 타격을 입은 꿀벌을 살리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 일대 등에 토끼풀 재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식물로 토끼풀에 주목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효과가 이제 초생재배 효과로 예초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인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이제 밀원수가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 시점에서 사실 이게 밀원 조성 효과도 같이 부가적으로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잡초에서 생태적 잡초 방제 식물로 거듭나고 있는 토끼풀의 재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지 56년 만에 스마트폰에 담아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고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칩니다. 신청서를 적어낸 지 몇 분 만에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정, 금융,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종종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에 신청하게 되니 신청도 간편하고 앞으로 이렇게 분실 위험도 없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지
56년 만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 등록증,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세종시와 대전, 서구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QR을 이용하면 됩니다. IC 주민등록증은 QR 발급과 달리 유료인데 휴대전화를 바꿔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보안 기술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본인의 핸드폰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혹시 분실하시더라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시범 발급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 4분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자동차 산업학계가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와 광주대, 남부대, 동강대 등 광주 자동차 산업 관련 학과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GGM은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인데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